여러분, 이제 청약시장은요, 양극화 될 겁니다. 서울과 지방을 따로 봐야 되는데요. 어떻게 따로 봐야 되는지 분양시장을 오늘 제가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미녀, 자신감 있게 부미녀로 활동하고 있는 이현진입니다. 네, 여러분, 봄이 왔습니다. 날씨가 정말 따뜻해졌죠. 막 벚꽃들이 피면서 봄에 꽃놀이 다녀오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이렇게 봄이 왔는데요. 아직 서울 분양시장은 봄이 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보통 청약시장은 3월, 4월 이렇게 봄이 성수기인데요. 요즘은 좀 성수기가 실종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서울은요. 아직까지 청약 물량이 나오지 않고 있고요. 하반기에나 돼야 물량이 나올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방을 중심으로는 4월달, 이번 달부터 분양 물량이 많이 나올 텐데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청약시장은요, 양극화 될 겁니다. 서울과 지방을 따로 봐야 되는데요. 어떻게 따로 봐야 되는지 분양시장을 오늘 제가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서울에서 분양 기다리는 분들 많이 계시죠. 그런데요, 지난해 연말부터 시작을 해서 올해 초에도 서울의 분양 물량이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올해 한 3군데, 4군데 정도에서 분양을 했나요? 그 정도로 아주 간간히 물량이 나오고 있는데요. 서울에서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해서 청약 통장을 들고 이렇게 고득점자이신 분들이 기다리고 계실 텐데요. 상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하반기는 돼야 물량이 나올 것 같은데요. 이럴 때 내 집 마련 전략을 어떻게 짜야 될까요? 저는 60점이 넘은 고득점자라고 한다면 분명히 기다리시는 물량들이 있을 것 같아요. 강남 아니면 뭐 둔촌주공 이런 데서 물량을 기다리고 계실 텐데 조금 더 느긋한 마음, 여유로운 마음으로 기다리셔야 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서울 청약시장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 않은데요. 첫 번째는 물량이 별로 나오지 않고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청약 경쟁률도 예전만 못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요. 한번 볼까요? 자, 분양 성수기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래를 했는데 이 3월, 4월 달에 지금 물량이 나오지 않고 있고요. 왜 이렇게 나오지 않는 걸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어쨌든 5월 달에 대통령이 새로 취임하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것이라는 그런 이슈들도 있고 또 규제 완화를 기다리는 그런 단지들도 있는 것 같고 또 지금 개별 단지별로 이슈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자세히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서울은요 무조건 이제 하반기를 노려야 할 것 같습니다. 상반기에 지금 나올 수 있는 물량들이 별로 없어 보이거든요. 물론 뭐 오피스텔이나 이런 물량들은 나올 수 있지만 우리가 기다리는 그 대단지 아파트, 주요 입지에 있는 아파트들은 지금 청약 일정이 계속해서 뒤로 밀리고 있습니다. 사실 뭐 이랬어요. 어디 분양한다더라. 이제 할 거다. 이런 게 뭐 작년부터 계속해서 이어져 있는데 올해도 분양을 전혀 하지 않는 모습이고요. 제가 이렇게 개별 단지별로 좀 취재를 해봤는데 상반기에도 정말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요. 서울에서 예정된 분양 단지들의 상황을 제가 한번 좀 같이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자료를 좀 준비했는데 한번 같이 보실래요? 지금 보면 제일 서울에서 많이 기다리는 곳 어디죠? 네. 둔촌주공 아파트입니다. 강동 이 둔촌주공 아파트의 청약을 기다리기 위해서 예비 청약자들이 청약동장을 아끼고 아껴서 막 기다리고 계실 텐데 제가 보기에는 만점자들도 여기에 분양이 나오면 엄청 많이 분양에 나서지 않을까 예측을 해봅니다. 자, 둔촌주공은요, 워낙
대단지죠. 서울에서 지금 뭐 12,000세대가 되는데 이 중에서 일반 분양 물량만 해도 지금 뭐 4,700, 800 이 정도 가구가 되니까요. 굉장히 많은 물량이 대기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아실 것 같아요. 여기 상황이 지금 심상치가 않습니다. 자, 지금 공사 중단 위기라는 아주 절체절명의 상황에 나와 있습니다. 뭐 자세한 내용은 뭐 들어가야겠지만 크게 이런 문제가 있어요. 지금 조합이 있고요. 그리고 시공사, 이 재건축을 하는 시공사, 건설사가 있는데 이 둘의 마찰이 심합니다. 주요 핵심은요, 공사비 증액 문제로 지금 굉장히 갈등을 빚고 있는데요. 지금 어느 곳 하나 물러서지 않고 굉장히 치열하게 공방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가 지금 공사가 중단이 됐고 한다면 올해 상반기에 분양 힘들 것 같고요. 하반기도 글쎄요, 제가 보기에 하반기도 그렇게 지금 딱 나올 거다라기에 예측하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외에도 볼까요? 동대문구에도 지금 이문 1구역과 이문 3구역이 분양을 앞두고 있는데 여기도 조금 일정을 계속 조율하면서 미루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서초구 레미안 원페타스, 여기도 지금 소송 갈등전이 있었죠. 그런데 일단락은 지금 된 것 같은데 분양을 할지 안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성동구에서 나올 분양 물량이 있는데 여기는 물량이 좀 작아요. 지금 뭐 130세대밖에 일반 분양이 되지 않으니까 물량이 작은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강동구에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은평, 대조 1구역 이렇게 재건축, 재개발 등 이 서울 분양 물량이 있는데요. 제가 봤더니 상반기에는 분양을 하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요. 각각의 이렇게 단지마다 뭐 시공사와 갈등을 빚기도 하고 공사비 문제로 문제가 있는 곳도 있지만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지금 과제들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조합들이 분양 일정을 계속해서 뒤로 미루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분양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얘기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자, 분양가 상한제 때문입니다. 여러분, 분양가 상한제가 뭔가요? 네, 분양가 상한제는요, 말 그대로요, 주변에 시세가 있는데 이 시세보다 새 아파트를 분양을 할 때 더 적게 분양가가 책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정부랑 지자체에서 야, 너희 분양할 때 새 아파트 일반 분양할 때 분양가 낮춰, 시세 대비 낮춰서 분양해 라고 해서 그 제안을 건 거예요. 그래서 조합에서 이렇게 하죠. 우리요, 얼마에 분양을 할게요 라고 하면 정부랑 지자체에서 근데 너 이거 분양가 너무 비싸, 우리 심의 안 해줄 거야, 이렇게 문재인 정부에서 했었죠. 그래서 이 분양가 상한제가 엄청 엄격하게 적용이 됐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중요한 점은 이 분양가 상한제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이후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개편이 된다고 합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분양가 상한제를 개편을 하겠다, 이런 공약을 내세웠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조합들이 이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일정을 미루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돼서 분양가가 낮아지게 되면 집을 사는 사람은 좋지만 조합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좋지가 않아요. 왜냐면 분양을 해서 분양가를 높게 받아야 사업성이 높여지는데, 하지만 분양가를 낮추게 되면 사업성이 낮아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조합들이 사업성이 안 나올 거고 분양가 너무 낮으면 우리 분양 안 해, 일단 분양가 더 높여서 분양할 거야, 이런 방식으로 지금 바뀌게 되는 거겠죠. 자, 지금 보면 여러분, 이 분양가 상한제가요, 지금 적용이 엄격하게 돼서 시세 대비 한 60% 정도의 책정이 된다고 해요. 이 말을 풀어서 설명을 하면
주변 시세 아파트가 있잖아요. 그거 대비 새 아파트, 요게 신축 아파트인데도 60%밖에 분양가를 받지 못하는 걸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 분양가 상한제가 개편이 되면 이게 70%에서 80%까지 올라올 겁니다. 지역별로, 단지별로 아무래도 지자체에서 다른 걸 마련을 하기 때문에 기준이 있기 때문에 한 70%에서 80% 정도로 올라올 것 같은데요. 이 말인즉슨 그러면 뭐예요? 신규 분양 아파트가 앞으로 기본 분양가가 올라갈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분양가 상한제가 개편이 되면 조합은 좋겠지만 일반 아파트 분양을 받는 사람들은 분양가가 올라갈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원자재 가격이 너무 비싸잖아요. 지금 뭐 아파트를 짓는데 뭐 골조 공사를 하는 뭐 시멘트나 이런 원자재 가격이 엄청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 건축비도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표준형 건축비 이런 걸 책정을 하는데 이런 것도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분양가가 앞으로 조금 더 많이 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어쨌든 분양가가 오르는 일은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니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 분양가 상한제가 개편이 되고 하반기쯤 돼야 서울에서 분양 물량이 나올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방은 그 이전에 4월부터 분양 물량이 쏟아지면서 대거 물량이 공급될 예정입니다. 자, 올해 공급 물량을 보면요, 여러분, 작년보다 더 많아요. 작년에 밀린 분양 물량까지 합쳐서 올해 엄청난 물량이 전국에 쏟아질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그래서 분양 물량을 좀 살펴봤는데요. 서울 수도권. 사실 제일 많이 원하는 지역에는 분양 물량이 오히려 적고요. 지방의 분양 물량이 많습니다. 지금 지방 중소도시 위주로 분양이 엄청 많이 공급될 예정인데요. 제가 좀 봤더니 지금 2분기에 중소도시에서 아파트가 10,000세대 이상이 공급될 예정인데요. 거의 70% 이상이 다 지방 물량이에요. 자, 그러면 지방 어디가 있을까요? 뭐 경남, 김해, 충북, 충주, 원주 뭐 이런 곳에 지금 포함이 돼 있는데 비규제 지역에서 분양이 많이 풀릴 겁니다. 자, 여러분, 비규제 지역 뭐예요? 네, 다들 아시죠? 규제를 덜 받는 지역,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지역인데요. 근데 사실 이제 문재인 대통령 당시에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 비규제 지역에 대해서 굉장히 청약자들이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규제 지역에 워낙 규제가 강했기 때문에 비규제 지역으로 이동을 했었는데요. 하지만 전 조금 다른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비규제 지역은 아무래도 왜 규제를 덜 받아요? 아파트 가격이 많이 안 오르고 수요가 덜하기 때문에 비규제를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기에 분양 물량이 많이 풀린다면 전 앞으로 사람들이 여기로 몰려가는 게 아니라 좀 부담이 될 만한 여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그 말인즉슨 뭐냐면요. 지방에서 청약에 넣으실 때는 앞으로 조금 더 보수적인 관점 그리고 청약 전략을 잘 짜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청약 시장의 상황을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지금 청약 시장은요, 이런 것 같아요. 청약 시장에 양극화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울 수도권과 지방 분양 시장이 다른 흐름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실수요자들은 이 단지, 이 아파트가 과연 앞으로 더 오를 것인가 안 오를 것인가, 내가 이 아파트를 사서 앞으로 어떤 이익과 볼 것인가, 이런 것들을 옥석 가리기가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그전처럼요. 그전에는 어땠죠? 그냥 묻지 마. 그냥 무조건 청약해. 아파트 당첨되는 게 최고야. 이랬던 시절을 지나간 것 같습니다. 묻지 마 청약. 선당 후곰이라고 했죠. 유행했었죠, 이 말이. 먼저 당첨된 다음에 고민해. 선당 후곰이 이제는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는요, 조금 더 냉정하고 냉철하게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요,
새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여기가 분양가는 괜찮은지, 또 중도금 대출은 받을 수가 있는지, 아니면 역과 가까운지, 그래서 실수요자들이 유입이 돼서 이 아파트가 앞으로 가격이 많이 떨어지지는 않겠구나. 하락장이 와도 가격 방어를 할 수 있고 전세가 계속 유입이 돼서 여기가 탄탄하고 입지가 좋은 곳이구나를 꼭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요, 사실 요즘에 이거를 조금 더 유의미하게 보는 편인데요. 서울의 청약 성적을 조금 저는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서울 청약은 어떤 시장이었죠? 청약 불패 지역이었습니다. 그냥 청약만 하면 무조건 수백 대 1, 수천 대 1이 나왔고 1순위에서 무조건 마감되는 시장이었어요. 그래서 로또 청약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냥 청약 당첨만 되면 여긴 로또야 이러면서 무조건 서울에 당첨되기를 원했었는데요. 지금 최근에 서울 지역에서도 미계약분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줍줍 물량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걸 조금 유의미하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송파에서 분양한 단지가 있었어요. 잠실 더샵 루벤이라는 건데요. 여기는 이제 지금 리모델링한 단지였는데 그런데요. 여기가요. 지금 분양가가 굉장히 높았는데 평균 청약 경쟁률이 250대 1을 넘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강북에서는 지금 미계약이 쏟아졌는데 강남에서는 분양가가 비싸도 높은 청약 경쟁률 속에 마감이 된 거죠. 자,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제 실수요자들이 똑똑해진 겁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집값이 오를 지역에만 나는 청약을 하겠다라고 바뀐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서울도 이제는 안전한 지역이 아니다. 청약 불패 지역은 꼭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상반기에 서울에서 일반 청약 물량이 적게 나올 것 같다. 그래서 하반기에 좀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 청약 가점이 높으신 분들은 좀 여유 있는 마음으로 기다려보시고 내 집 마련 전략을 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지금 청약 시장이 조금 심상치가 않습니다. 양극화 됐는데요. 지금 서울 수도권과 지방 청약시장을 좀 분리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올해 분양 물량이 많이 쏟아질 예정이어서 청약에 나서실 때는 무조건 청약에 넣고 그 다음에 내가 맞는지 살펴보는 게 아니라 청약 넣기 전에도 과연 청약 통장을 쓸 만한 가치가 있을까? 여기에 내 집 마련을 하는 게 앞으로 가격이 오를까, 입지는 좋을까라는 부분들을 꼭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앞으로 분양가는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풀리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건축비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분양가가 오를 거고요. 청약을 기다리시는 분들은 앞으로 청약이 될 확률이 높아지긴 하지만 분양가가 오르는 건 좀 부담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요, 물량이 좀 많이 풀릴 거기 때문에 청약에 당첨될 가능성은 조금 더 높아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분양가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자금 마련에 대한 생각도 반드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제가요, 이렇게 다양한 영상들을 올리고 있는데요. 만약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문의를 주시면 제가 가능한 답변이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올해도요, 어쨌든 청약 화이팅 하시고요. 아무래도 청약 경쟁률이 좀 낮아지고 있어서 청약 당첨 확률이 높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청약 전략, 내 집 마련 전략 잘 짜셔서 현명한 판단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